이번 설 이후로 남편과 어색한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효자 노릇도 정도껏 해야지. 진짜 자기는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고생은 저한테만 다 시키면서 징징대는 모습은 이제 그만 보고 싶네요. 저와 남편은 올해 4월이 되면 결혼한 지 2년이 됩니다. 그동안 크게 작게 문제는 많이 있었지만 지금처럼 결혼 생활 자체가 흔들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남편과의 갈등 상황에는 항상 그 중심에 시어머니가 있었고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 사이에서 이용만 당하는 느낌이었어요. 저희 시댁은 남편이 외아들이고 시부모님 두 분 사이가 그렇게 좋지 못해요. 아버님이 자주 술을 드시고 사고를 치는 편이고 예전에는 집안에서 어머님께 주먹을 휘두르는 바람에 경찰이 출동한 적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남편은 그래서 지금까지도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속에 가득하고 그 사실을 숨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종종 한 번씩 시댁에 방문하거나 시부모님 모시고 밖에서 식사를 같이 하기라도 하면 남편은 면전에서 대놓고 아버님을 무시합니다. 그와 동시에 시어머니는 엄청 불쌍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챙겨주려고 해요. 용돈을 주더라도 항상 어머님에게만 주고 아버님에게는 얄짤없습니다. 아버님이 과거에 잘못을 많이 하셨다곤 해도 이제는 나이도 들고 예전보다 술도 많이 안 드시는 것 같은데 저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차별을 하더군요. 뭐 따지고 보면 그렇게 하는 것 역시도 남편의 집안일이니까 제가 이래라 저래라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조용히 못 본 척 모르는 척하고 살았습니다. 시아버지가 예전에는 어땠는지 남편에게 말로만 전해 들었지. 제가 이 집안에 시집 오고 나서 겪은 바로는 크게 문제가 있어 보이진 않았어요. 몇 년 전에 아버님께서 간에 문제가 있어서 병원에 입원까지 하셨었고 이대로라면 오래 살지 못한다는 이야기까지 들었다고 해요. 그 뒤로 평생 좋아하시던 술도 거의 끊고 건강이 안 좋아지니 성격도 변하신 것 같아요. 예전처럼 집안에서 큰 소리는커녕 말도 거의 안 하시고 남편과 시어머니의 눈치만 보면서 사십니다. 가끔은 그런 시아버지를 보며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전부 자업자득이라 생각하면 제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건 없었습니다. 아무튼 시댁은 이렇게 조금 특수한 상황에서 남편과 시어머니의 관계는 각별했습니다. 남편은 평소에도 저랑 어딜 다녀도 항상 시어머니를 생각하느라 분위기 산동 닦이는 날이 많았어요. 와, 여기 음식 진짜 맛있다. 다음에 엄마 모시고 다시 와야겠는데? 아니다, 포장해서 집에 가는 길에 엄마한테 가져다 주고 갈까? 남편이 본인 부모에게 효도를 하는 건 당연한 일이고 그걸 나쁘게 볼 이유는 없지만 저렇게 엄마가 좋으면 나랑 결혼하지 말고 엄마랑 살지 왜 그랬나 싶은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제가 남편이랑 2년 가까이 살면서 기간에 비해 부부싸움을 꽤 많이 한 것 같은데 대부분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너무 과한 효심을 보일 때마다 제가 화를 내고 싸우게 됐던 것 같습니다. 용돈을 시도 때도 없이 보낸다거나 계절이 바뀔 때마다 어머님 모시고 백화점에 가서 옷을 사주질 않나. 자기가 버는 돈으로 자기 부모에게 잘하는 게 뭐가 어때서 그러냐고 할 때마다 저는 저대로 남편에게 서운한 마음이 쌓여갔어요. 결혼을 했으면 부부가 열심히 힘을 합쳐 돈을 모아서 나중에는 집도 사고 재산도 늘려서 아이 낳고 잘 사는 게 당연한 일이잖아요. 남편은 마치 엄마한테 효도를 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처럼 하나부터 열까지 시어머니한테 다 가져다 바치지 못해 안달난 사람 같았습니다. 오죽했으면 시어머니 용돈을 한 달에 100만 원만 넘지 말아달라고 부탁도 하고 이대로면 그냥 이혼하는 게 나을 것 같다 협박 아닌 협박을 한 적도 있었어요. 그때부터는 돈을 마음대로 못 보내니 물건으로 사서 보내더라고요. 저는 이제 아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음을 접고 포기했습니다. 생활비 통장에 남편이 월급날 80만 원을 입금하면 저도 똑같이 80만 원 넣어놓고 전세금 대출이자부터 공과금에 식비 생활비 모두 그 통장에서 해결하고 나머지 월급은 각자 알아서 따로 관리하기로 했어요. 애초에 포기하고 이렇게 살다 보니 남편이 시모에게 얼마를 보내던 뭘 사다 주던지 신경 안 쓰게 되어서 속 편하더라고요. 결혼 생활은 계속되었지만 남편과 저는 한 집에서 다른 생각을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막상 이혼을 대놓고 하기에는 결심이 서질 않았고 친정부모님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이혼하겠다는 소리를 차마 못하겠더라고요. 남편과 다툼은 지속적으로 있어왔지만 이런 일로 이혼까지 생각하는 건 제가 너무 철이 없게 느껴졌어요. 다들 말 못할 사정이 하나쯤은 있는 법이고 남편이 본인 부모 챙기는 일이 이혼까지 생각할 정도로 심각하게 잘못이라는 생각은 또 안 들었거든요.
돈 관리까지 따로 하게 되니까 완전 남의 일처럼 느껴져서 더 쉽게 남편과 시댁 문제는 포기하고 살 수 있게 되었죠. 나한테만 피해 안 주면 그만이고 어차피 제가 일해서 버는 월급은 제가 따로 관리하며 돈을 모으고 있으니까 최악의 상황이 오더라도 손해보는 일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설날이 끝나고 남편이랑 결혼하고 나서 가장 크게 싸우게 된 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시댁은 아직도 1년에 2번 명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아버님 건강하던 시절에는 제사도 여러 번 지냈다고 하는데 아버님 아프시고 난 뒤로는 어머님이 집안 제사를 다 없애버리셨어요. 남편도 집안 제사 하는 걸 안 좋아했기 때문에 아버님은 불만이 있어도 말도 못하셨겠죠. 그나마 1년에 2번 있는 명절은 예전처럼 그대로 하면서 차례상도 차리고 있지만 아버님 말고는 차례상에 아무도 절을 하지 않습니다. 남편은 집안의 장남인데도 안 하고 어머님이나 저는 어차피 여자라서 안 하거든요. 나중에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면 아예 명절 차례까지 다 없애버릴 생각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지금은 모여서 전도 부치고 음식도 만들고 할 건 다 합니다. 안 하면 안 하는 거고 하면 하는 거지. 제가 준비를 하면서도 이게 뭔가 싶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매년 명절마다 전날에 시댁에서 어머님이랑 제가 음식 준비를 맡아서 했고 올해 설날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설 전날 어머님이랑 마트와 재래시장을 오가며 장을 보고 일찌감치 음식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엄청 대단하게 많이 준비하는 건 아닌데 딱 남들 하는 만큼 기분만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친정에서는 명절마다 상을 2개씩 붙여서 차려놓을 만큼 음식 준비를 많이 하거든요. 예전부터 친정엄마도 와서 전도 부치고 제사 음식은 웬만한 건 다 만들어봤기 때문에 시집 오자마자 제 몫은 다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올해도 전을 부치고 음식 만들어서 아버님이 차례를 지냈고 대충 정리가 된 후에 친정으로 넘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께서 비닐봉투와 반찬통에 음식을 전부 모아서 쓸어 담으시더니 저희 보고 남은 차례 음식을 전부 가져가라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나는 제사 음식이라면 이제 꼴도 보기 싫어. 전부 너희들이 다 가져다가 먹어라. 그냥 놔두면 시아버지가 알아서 드실 것 같은데 그걸 굳이 전부 포장해서 저희한테 가져가라고 하셨습니다. 어차피 저도 별로 제사 음식은 안 좋아하고 안 그래도 전이나 튀긴 종류는 칼로리도 높아서 그걸 집에까지 가져가서 먹고 싶은 생각은 없었습니다. 어머님, 저희는 괜찮아요. 그냥 뒀다가 어머님, 아버님 드세요. 제가 괜찮다고 거절해도 막무가내로 바리바리 챙겨서 커다란 마트 장바구니에 하나 가득 챙겨주셨어요. 집에 놔둬봐야 어차피 시아버지 말고는 먹을 사람도 없다며 이런 거 놔두면 아버님이 술 생각나서 안 되니까 그냥 전부 저희 보고 가져가라 하셨어요. 어쩔 수 없이 음식을 받아왔고 그 이후에 저희 친정에서도 음식을 또 싸주셨습니다. 양가 집안에서 설을 다 지내고 집으로 돌아와 보니 제사 음식이 하나 가득이었어요. 냉장고에 들어갈 자리도 부족해서 당장 빨리 먹어치워야 하는 상황이었죠. 근데 저희 친정엄마가 음식 솜씨가 좋고 친정에서는 비싼 재료로 화려하게 명절 음식을 만들기 때문에 시댁 스타일이랑 완전 달라요. 당연히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고 기본적인 전부터 차이가 많이 납니다. 시댁에서는 어머님이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시다 보니 동그랑땡도 마트에서 냉동 사다가 계란옷만 입혀서 부쳐내고 다른 것들도 대부분 비슷비슷하죠. 겨우겨우 구색만 맞추는 느낌이라면 친정에서는 전만 최소 10가지 이상은 만들거든요. 동그랑땡 하나를 해도 간고기를 직접 사다가 재료를 넣어 반죽을 해서 만들고 그 기본 고기 반죽으로 표고버섯전, 고추전, 깻잎전 등등 이것저것 색깔 내서 많이 만들어내십니다. 각종 나물이며 갈비찜의 잡채도 매년 빠지지 않고 등장하니까 남편도 친정에 가면 평소보다 밥을 더 먹는 것 같아요. 양가 부모님 댁에서 음식을 많이 받아왔는데 정작 먹는 건 친정에서 가져온 것만 골라서 먹었고 저뿐만 아니라 남편도 똑같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며칠이 지나도록 시댁 음식은 냉장고에 그대로 처박힌 채 남아있었는데 어차피 이대로 가면 아무도 손을 안 댈 것 같아서 상하기 전에 전부 음식물 쓰레기로 내다버리고 말았죠. 냉동실에 뒀다가 먹거나 전을 모아서 찌개로 만들어 먹는 방법도 있겠지만 저는 예전부터 명절 끝나면 한동안 남은 음식들을 처리해야 했기 때문에 전찌개 같은 음식을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건 음식도 아니라 생각해요. 냉동실에 처박아둬봤자 어차피 남편도 안 먹고 저 역시도 손도 안 댈 게 뻔합니다. 몇 달씩 자리만 차지하다가 결국에 버리게 될 거 그냥 지금 버리는 게 낫겠다 싶었죠.
저희는 대부분의 집안일을 제가 맡아서 하고 남편은 주말에 대청소를 도와주거나 쓰레기 버리는 일을 하고 있어요. 다른 걸 시켜놔봤자 할 줄 아는 것도 없을 뿐더러 설거지 하나를 시켜도 꼼꼼하게 하질 못해서 결국엔 제 손이 한 번 더 가게 만들거든요. 어쨌든 음식물 쓰레기를 한데 모아서 남편에게 버려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남편이 내용물을 확인하더니 시어머니가 싸준 음식을 전부 버렸냐며 갑자기 화를 내는 겁니다. 너 이거 전부 우리 엄마가 싸준 거잖아. 아니, 먹으면 될 건데 왜 이걸 전부 버려? 아깝지도 않아? 지금 설날 끝나고 며칠이나 지났습니까? 그때까지 몇 번이고 밥상 위에 계속 올라왔었어요. 첫날 둘째 날 조금 먹는 것 같더니 그 뒤로는 시댁에서 가져온 전이며 나물이며 생선은 남편이 젓가락질 한번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너무 기름지고 별로 먹고 싶지 않아서 그대로 방치했더니 이제 냉장고에서 상하기 일부 직전이었거든요. 그렇게 자기 엄마가 싸준 거라고 왜 버리냐고 하기 전에 본인이 적극적으로 먹었더라면 이렇게 버리지 않아도 될 일이잖아요? 그럼 진작에 다 먹지 그랬어? 내가 맨날 밥상에 올려도 당신이 젓가락도 안 댔잖아. 나한테 왜 버리냐고 하기 전에 당신이 다 먹어서 치웠어야지. 제가 사실을 있는 그대로 얘기하자 남편도 순간 말문이 막힌 사람처럼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잠시 입을 다물고 있다가 기껏 한다는 소리가 이 음식 하나하나 시어머니가 정성 들여 만들었다며 저를 나쁜 사람으로 몰아갔어요. 엄마가 이거 만드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진짜 너 그러는 거 아니야? 내가 평소에 우리 엄마를 얼마나 각별하게 생각하는지 알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참나 어처구니가 없어서 정말 누가 보면 제가 시어머니를 어디 산속에 버리고 오기라도 한 줄 알겠어요. 먹기 싫고 필요도 없다는 음식을 시아버지 먹이기 싫다는 이유로 바리바리 잔뜩 싸줬고 남아서 쉬어 터지기 직전까지 남편도 먹지 않았잖아요. 어차피 아무도 손을 안 대서 상해서 버릴 음식인데 그걸 저한테 뭐라 하니까 어처구니가 없었죠. 뭐? 어머님이 이거 만드느라 고생했다고? 웃기지 마. 이거 다 내가 만들었어. 어머님이 요즘 힘든 거 하시는 줄 알아? 전부 나한테 다 떠넘기고 옆에서 하는 척만 한다고? 실제로 같이 음식 준비를 한다고 해도 재료 손질이나 간단한 일을 어머님이 하시고 불 앞에 앉아서 기름 냄새 맡는 일은 전부 저한테 하라고 시키거든요. 저도 좋아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결혼했으니까 명절에 시댁에서 이 정도는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 참고 있었는데 남편이 이딴 식으로 말을 하니까 너무 화가 났습니다. 자기 엄마 고생하는 건 마음이 아프고 와이프가 고생하는 건 눈에 안 들어오나요? 설 전날에 아침부터 어머님이랑 재래시장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장장 5시간에 걸쳐 좁은 시댁 주방에서 음식 준비하느라 온몸에 알이 배겼는데 그런 제 수고는 남편에겐 안중에도 없었나 봅니다. 그동안 어머님 문제 때문에 짜증나게 해도 참고 사는 게 능사라고 생각했었는데 남편조차 알아주지도 않는 일에 괜히 힘 빼면서 바보처럼 살았구나 싶었어요. 아, 이제 진짜 더는 못하겠다. 나는 더 이상 당신이랑 어머님 사이에 끼고 싶지 않으니까 앞으로 알아서 살자. 당분간 친정에서 지낼 테니까 당신도 어떻게 하고 싶은지 생각해봐. 그리고 안방에서 제 짐을 챙기고 있는데 남편이 들어오더니 되도 않는 변명을 주절주절 늘어놓으며 저를 붙잡았습니다. 내가 언제 당신이 고생 안 했다고 했어? 당신은 젊으니까 똑같이 일해도 별로 안 힘들잖아. 우리 엄마는 옛날부터 고생 많이 했는데 불쌍하지도 않아? 나도 우리 부모님이 장인어른 장모님처럼 사이가 좋았으면 이러지도 않았어. 어머님 과거의 사정이 어떻든 간에 그게 저와는 상관없는 일이잖아요. 남편이 제발 그러지 말라고 뜯어말리는 걸 뿌리치고 제 화장품이랑 며칠 갈아입을 옷만 챙겨들고 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친정부모님이 걱정하실까봐 우리 부부 사이가 괜찮고 항상 잘 지내고 있다고만 이야기했는데 결혼하고 2년 만에 처음으로 모든 사실을 말씀드렸어요. 이미 오래전부터 남편과 경제적으로 분리되어 있었고 그 이유가 남편의 무분별한 시어머니 퍼주기 때문이라는 걸 말씀드렸을 때는 부모님이 화가 많이 나셨죠. 그 이야기를 왜 이제야 하냐고 지금까지 그걸 왜 참고 살았냐고 하시는데 솔직히 저도 제가 그동안 뭘 바라면서 참고 살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솔직히 시댁 형편도 변변찮아서 나중에 물려받을 재산은커녕 당장 시부모님 아프셔서 병원이라도 가는 날에는 그 병원비도 전부 남편이 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 부모님, 특히 친정아빠가 굉장히 화가 많이 나서 그런 놈이랑 더 이상 시간 낭비하지 말고 당장 이혼하라고 하십니다. 남편에게 어차피 전세 계약도 끝나가고 살던 집부터 정리하자고 했더니 발등에 불이 떨어진 사람처럼 바로 친정으로 달려오더군요.
저 한 번만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지만 현관문 들어오지도 못하고 부모님이 쫓아내버렸습니다. 아마 결혼 생활하면서 지금까지 모아놓은 돈도 하나 없을 거예요. 벌면 버는 대로 전부 시어머니한테 다 가져다 주고 시어머니도 아들이 주는 돈을 아낌없이 팍팍 쓰면서 사셨거든요. 남편이나 어머님이나 제가 돈을 모으니 나중 일은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생각했었나 본데 어차피 저는 제가 모은 돈을 남편이랑 어머님을 위해 쓸 마음은 전혀 없었거든요. 진작에 결심을 했어야 했는데 이혼녀 딱지 달기 싫어서 망설이다가 괜히 시간만 낭비했던 것 같습니다. 이젠 부모님 말씀대로 뒤도 안 돌아보고 정리할 거예요. 아무리 내가 참고 희생하고 어머님한테 잘해줘봤자 남편 눈에는 시어머니만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니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